자,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이 실 거예요. 사망자 192명이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오늘로 17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오전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지하 1층에 마련된 기억 공간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추모의 벽에는 목숨을 잃은 192명을 기리는 나비와 쪽지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새하얀 국화를 놓으며 눈물을 훔치는 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괜히 이 앞을 지나니까 목이 메네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유족들이나 가족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많겠습니까? 그래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예. 꽃과 그리고 이제 나비로 이렇게 벽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나비가 총 192마리예요. 이 나비는 그때 그 당시에 참사로 돌아가셨던 192분이 그 나비가 되어서 이쪽 공간에 와서 시민들과 그리고 유족들과 같이 함께 서로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그날의 아픔을 마음에 되새기며 2003년 2월 18일 그날의 흔적을 당시 취재 기자였던 매일신문 이창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4월 1일 날 입사를 했으니까 2년차 사회부 기자였어요. 오전 10시 넘었는데 화재가 났는데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큰 사고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지. 그래서 우리가 3명이 사망 정도로 기사가 나갔을 거예요. 첫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10명 이상 죽으면 호해를 발행한다, 이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고 오전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장을 이제 가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야.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나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 나왔는 이제 아비규환 비슷하게 상황들이 진행된 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 11시, 한 12시 이때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계속 유독가스가 나오고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을 못하니까 그 밑에 상황이니까, 지하 상황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을 계속 소방선으로 뿌리고 유독가스는 계속 나오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오후 2시, 3시쯤 돼갖고 유독가스가 거의 다 빠집니다. 거의 다 빠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경찰들이 사망자를 다 이제 한 명 한 명 드러냅니다. 119 호송침대죠. 호송침대에 시체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그 흰 도자기를 덮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호해를 별도로 발행을 했습니다. 호해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호해를 발행하면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랬지. 현장을 누가 들어가야 된다. 현장이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2년차 기자로 제일 막내였어요. 막내니까 들어가서 내밖에 없잖아. 내밖에 없는데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해. 밑에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물론 소방관들은 많이 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 그리고 자기 생명을 보장 못 한다. 전체 분위기는 막 사람이 죽고 나오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는 분위기죠. 사람이 죽는 걸 이렇게 죽고 보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간다니까 경찰을 못 들어가게 해서 전경들이, 그래서 형사 과장인가 좀 높은 사람한테 가서 내 목숨 내가 책임진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들어갔어요. 억지로 들어가니까 거름이 이제 1층에도 있고 거름이 막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소방관이 물을 뿌리니까 신발 사이로 뜨뜻한 기운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차가 진짜 있는 거예요. 전동차에 이제 내가 들어가 봤지. 들어가 보니까 전동차 이게 긴 손잡이들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야. 그 쇠들이.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안에 불 탑니다. 불 타면 그 윤곽이 고스란히 이제 다리, 몸통, 이게 재가되어 있는 거지. 재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 열차를 대구시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씻어버렸어요. 그게 유족들을 상당히 격앙시켰죠. 그래서 그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화재가 발생한 1080호 전동차 도량은 안심 차량 기지에 있었습니다. 일본 유치선에 보관 중인 소실된 1080호 전동차 한 량은 천막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날의 화재로 그을린 흔적은 유가족의 아픔처럼 아직까지 전동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월 18일 사고가 나고 2월 19일 오전에 거대한 추모제가 중앙로역
그 도로 앞에 도로에서 열렸습니다. 그날이 특히 아침부터 비가 쭉쭉 내렸어. 그리고 그 큰 건물들은 다 대형 현수막으로 그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그런 것이 열렸고, 그리고 죽은 사람 추모하는 진홍국 같은 게 이렇게 열리면서 그걸 취재하면서, 제가 그때가 30살쯤 됐죠. 되게 어린 나이라고 지금 보면 생각하는데, 대구가 참 안 된 도시다, 되게 슬픈 도시다, 이런 걸 가슴속에 확 이렇게 와닿았던 기억이 듭니다. 그 이때 이후로 이제 대구가 고담 도시라는 별로 안 좋은 별명도 이렇게 물렸고, 그때 이후에 사실 대구시는 지하철이라면 완전히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지하철에 가면 거의 자리도 딱딱하면서 이제 불이 안 붙는 불연제로 다 됐을 겁니다. 그때는 푹신푹신한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바꾸고, 아마 대구를 통해서 아마 서울로도 다 아마 그렇게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야구 담당 기자를 하면서 서울 쪽 스포츠 기자들을 좀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스포츠 기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있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을 거라고. 그만큼 그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세월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대구 지하철 참사. 다시는 이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